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47화 혼자라고 느껴질 때.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바쁘십니까? 매일 놀고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일 때문에 내지는 인간관계 때문에 어느 쪽이 더 바쁘세요? 인간관계 때문에 그러네, 바쁜 것 그죠? 같습니다. 요즘에. 일주일에 며칠이나 사람과 만나고 술 드시고 그러나요, 요즘? 거의 뭐 에브리데이. 에브리데이. 자유님은 어떠세요? 저는 요새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사람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그렇죠? 술자리는 그 정도로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류 업계가 힘들다고 아웃사이드 치는 거죠. 또 술 가격을 올렸어.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물론 요즘은 이제 혼자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옛날에 조직 생활 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사람과 어울리는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밥도 혼자 먹고 뭐 이런 경우도 많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옛날보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좀 줄어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긴 혼자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혼자라고 느껴질 때라고 이제 잡아봤는데요. 두 분은 살면서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 작두님 어떠세요? 우리 인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누군가가 날 떠났어. 뭐 이런 거 느껴질 때 네. 아닐까? 언제? 어,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당하지요. 예. 점점 사람들이 그죠? 끊어져 가기 시작하니까. 네, 예, 그죠. 예. 제가 작두님 이제 주변을 좀 전혀 모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옛날보다 만남의 횟수가 줄어든 사회적 관계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굳이 혼자라고 생각이 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주로 어떤 방법 뭘 하세요? 어떤 방법을 주로? 제 취미 중에 하나가 네. 혼자 있는 게 그렇게 썩 안 좋다라고들 생각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인위적으로 혼자 놀기를 좀 시도하는 편이에요. 그게 일반 직장인들이 아마 다 비슷할 텐데 하루 일과를 보면 사람에 지치고 대부분 일에 지치거든요. 예. 그래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 이런 거를 보통 직장 생활하는 남성분들은 아마 가질 거라는 생각이 많이 참 그렇죠. 들어요. 예. 근데 남자들은 네. 자기만의 동굴이 필요하다 이런 예, 얘기 예, 하죠, 그렇죠. 그죠? 예. 근데 남편의 퇴근을 기다리는 만약에 여성이라면 전통적인 이제 가정처럼 쉬고 싶은 그 남자를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죠? 그래서 동굴에서 끌려 나오는 거죠. 좋습니다. 자유님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거나 혼자 있을 때 주로 뭘 하세요? 저는 이제 주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고민이 있는데 예, 이 고민을 같이 누군가 안 해줄 때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 혼자 이제 방에서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밖에서 이렇게 TV 보면서 깔깔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쵸. 이럴 때도 약간 그런 이것들이 느낌이 뭐 이런 들고요. 생각이 네. 드나요? 그럼 저랑 조금 좀 다른 면이 네.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예. 저는 혼자 있을 때가 어찌됐든 조금 휴식 또는 쉬는 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이나 사람한테 막 지쳐 있었던 걸 조금 생각 정리도 좀 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휴대폰 배터리 충전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타인과 어울리는 시간이 참 많죠, 그죠? 그렇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혼자 있는 시간이 생기는데 이 혼자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서로 좀 다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다 보니 자유인님은 왕따 당한다라는 느낌처럼 이야기를 아까 예. 한 거고 저는 나 좀 냅둬 나 혼자 그죠. 있게 뭐 그죠? 이런 타입인 그렇죠. 거고 예. 네. 그렇게 서로 좀 다르죠. 다를 수 있네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라고 잡아봤고요. 그래서 이 혼자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왜
혼밥족, 혼술족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도 뭐 간혹 이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본성과는 배치되는 생활 패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혼밥이나 혼술을 즐기는 사람은 사람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하는 걸 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혼밥족이나 혼술족이 자주 겪는 감정 상태가 있는데요. 뭔가 하면 고독이나 외로움이라는 감정입니다. 혹시 고독과 외로움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사전적 정의 뉘앙스는 대충 감이 있는데. 오는데 사전적 정의는 좀 그죠? 헷갈리네요.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네, 다른 네,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자연님 뭐 아니요, 뭐 그런가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냥. 그죠? 얼핏 보기에는 좀 비슷해 보이는데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고독은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외로움은 마음이 쓸쓸한 상태를 말합니다. 차이를 이해되셨나요? 주로 군중과 떨어져서 혼자가 되면, 다시 말해 고독한 상태가 되면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고독과 외로움은 관련성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감정은 아닙니다. 이 둘을 엄연히 구분하자면 고독은 세상과 떨어져서 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외로움은 홀로 되어 마음이 쓸쓸한 상태입니다. 이해가 그러니까 갔어요. 고독은 세상과 단절 때문에 생긴 거라 이러면 외로움은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고독을 즐기는 타입이군요. 그렇죠. 네. 그죠? 세상과 단절인 네. 거죠. 관계는 여전히 있으면서 그죠? 로빈슨 크루소처럼 무인도에 혼자 있으면 고독한 상태가 되죠. 하지만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군중 속에 여러 사람이 있는 속에 있으면 고독하진 않죠. 하지만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중 속에 있어도 다른 사람과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가령 부부가 같은 집에 살아도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외롭습니다. 또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한 사람은 홀로 떨어져서 고독한 상태는 아니지만 관계의 단절 때문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고독이나 외로움이란 감정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작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좀 경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둘 다 나쁜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독과 외로움을 동일한 것으로 봐서 둘 다 나쁜 감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판단입니다. 외로움은 부정적인 감정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고독은 단지 세상과 떨어져서 홀로 있는 상태잖아요. 해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씩 세상과 떨어져서 혼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에는 때로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건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고독은 뭔가 이렇게 분리돼 있거나 떨어져 있는 상태고 예. 외로움은 그러한 상황에서 혹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느끼는 뭔가 떨어져 그렇죠. 있는 감정, 관계 그런 차이가 단절 있는 때문에 건데 생기는 게 외로움인 근데 거죠. 고독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 그죠? 거네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독 현상은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로빈슨 크루소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은 대체로 고독하진 않죠. 항상 주변에 사람이 넘쳐납니다. 맞습니다. 그죠? SNS만 봐도 친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음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죠. 이는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과 떨어진 게 아니라 관계의 단절로 인한 외로움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저도 뭐 이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좀 많이 있긴 한데 네. 그럴 때는 왠지 성냥팔이 소녀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러 사람 모여가지고 시끌벅적 술도 한잔 하고 이런 거 보면 그렇죠. 더 외로운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로움 문제인데 고독은 문제가 아닌 거죠. 네. 사실 고독은 나쁜 것도 아니고 피해야 될 상태도 아닙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고독은 인간 존재에게 주어진 근본 감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이데거가 누구인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본명 마르틴 하이데거. 1889년 독일 남부의 메스키리에서 태어난 그는 선수 못지않은 스키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키보다 철학자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차분하고도 심오한 강의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40살 무렵에 쓴 존재와 시간으로 일량 유명해졌고 훗설의 후계자로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교수가 되었으며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와 연인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1933년 그 대학의 총장으로 추대되었으나 나치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교수직이 박탈되기도 했습니다. 존재와 본질에 천착한 그는 2000년 철학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주저로는 존재와 시간 외에 형이삭학이란 무엇인가, 진리의 본질에 관하여 숲길 등이 있습니다. 끝! 하이데거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좀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타인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일상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유한하고 고독하며 불안으로 가득 찬 세계,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본래적인 세계이며 그곳에서 비로소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밝힐 수 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 주장에 따르면 타인들과 어울리는 일상적인 세계는 본래적인 세계나 본래적인 삶이 아니고 일상으로부터 좀 떨어져 나와서 고독한 세계가 진짜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직장이나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있는 게 자기 모습이 아니라 집에 와서 조용히 혼자 있을 때가 진짜 자신의 모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작두님이 혼자 있는 시간, 이게 진짜 자기 시간인 거죠. 네. 그죠? 예. 지난번에 저희 뭐 페르소나 이런 얘기도 했는데 네. 어쩌면 이 고독의 순간이 맨 얼굴로 있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시간이 그죠? 될 수도 있는 타인과 것 같아요. 어울리는 네. 시기는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진짜 자기 모습이 아니죠. 근데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시간에는 굳이 화장을 하거나 가면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진짜 자기 자신과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고독이 인간 존재의 근본 감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또 그는 인간이 홀로 떨어져 고독을 느낄 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상세계와 홀로 떨어져 고독한 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성찰할 시간을 갖는다라는 의미죠. 혹시 두 분은 일기 쓰시나요? 요즘? 잘 안 쓰죠? 저는 안 씁니다. 원래부터 안 썼군요. 예. 아, 그러네. 그죠? 사람들은 항상 혼자 있을 때만 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거나 다른 사람과 수다 떨면서 일기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처럼 타인과 어울리는 세계에서는 일기를 쓸 수 없습니다. 일기는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다시 말해 고독한 시간에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떨어져서 홀로 되어야 비로소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하이데거는 고독의 시간이 있어야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밝힐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일기는 쓰지는 않는데 네. 메모는 중간중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글 쓰시고 주로 이럴 때가 언제 메모를 하나 생각해 보니까 네. 혼자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혼자 등산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서 메모하기도 그렇죠. 하고, 지하철에서 네. 여러 사람과 같이 있긴 하지만 혼자 무슨 생각을 하다가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해서 메모를 그렇죠. 하기도 그죠? 하고, 예. 대부분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 굉장히 예, 있었네요, 맞습니다. 저도. 예, 그렇죠. 아니 보통 우리 그 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되게 낯설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 생각하고 조금 좀 안 맞기도 하고 예. 그래서 더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번에 우리 베르구송 예. 네. 그다음에 하이데거 예. 워딩이 저랑 착착 감기는데. 아, 그래요. 그죠? 그렇죠. 저도 이렇게 글을 쓰다가 글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혼자 조용히 나가서 혼자 걷기를 하거든요. 그럼 혼자 걷기를 하면 머릿속으로 그 진도가 잘 안 나가는 생각들이 전개가 쫙 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폴란드 출신의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도 고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현대인들이 고독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이름이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를 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것도 약간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 외로움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나가는 바로 그 길 위에서 정작 당신은 스스로 고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놓쳐버린 그 고독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집중해서 신중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며 더 나아가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의 의미와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숭고한 조건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바우만에 따르면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고독은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에 집중해서 타인과의 소통에서 의미와 기반을 만들어주는 숭고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스스로의 의미나 뭐 성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살짝 감기는데. 일단 뭐 고독한 시간이 있어야 어. 혼자서 생각도 하고 그렇죠. 성찰도 하고 네. 할 수 있으니 네. 그래야만 다른 사람하고의 깊이 있는 대화도 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그죠? 예. 얘기네요. 바우만은 요즘 증가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의한 소통 방식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는 트위터가 왜 종달새가 지저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트위터에 빗대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깨에 걸친 가벼운 외투를 벗어버리듯 새들의 지저김 속에 자신을 방임하는 동안 우리는 고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러니까 바우만이 SNS상의 소통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 SNS에서는 너무 가벼운 말만 주고받음으로써 진심을 주고받는 질적 관계가 나빠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SNS를 우리가 사용하면서부터 소통의 횟수나 정보의 양은 굉장히 증가했죠. 하지만 질적 수준은 되게 낮아졌다고 보는 거죠. 우리 그런 거 경험하잖아요. 그죠? 끼케야 뭐 음식점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면 밑에 뭐 끼끼 깨깨 뭐 이런 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SNS에 집중하면 할수록 관계의 질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독할 수 있는 기회만 놓친다는 거예요. 이런 바우만의 주장에 동의가 되십니까? 전 동의돼. 착착 네. 감기나요? 네, 착착 감기야. 자유인은 어때요? 저도 사실은 이런 SNS 소통이 좀 지나치게 왜곡되어 있는 측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뭐 비슷하긴 네. 한데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그쵸? 드는 게 예를 들어 그런 SNS 소통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난 지금 고독을 멈추고 이제 소통하는 건데 뭐 이렇게 그럴 생각할 수도 수도 있을 있죠, 것 그죠? 같아요. 네. 물론 실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게 문제지만 맞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뭐 바우만처럼 유명한 네. 사람 주장이라고 전부 동의할 필요는 없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도 SNS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바우만의 주장에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현대인들 중에는 SNS상에 수많은 팔로워나 친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많거든요. 이런 걸 보면 바우만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요즘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 대화 수준을 잘 보면 진심을 주고받는다라는 느낌이 덜 들 때가 많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SNS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여행 다니고요. 그죠? 언제나 음식도 맛있는 음식, 뭐 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또 옷도 대부분 멋진 옷만 걸치고 나오죠. 뭐 거기서는 잠에 들 깬 부시시한 얼굴을 하거나 무릎이 튀어나온 트레이닝복, 전문 용어로는 추리닝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런 걸 입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SNS상에서 서로 뭐 좋아요, 어째요, 뭐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거의 품앗이에 가까운 형태로 이루어지고 주고받는, 있다라고 그죠? 하는 거죠. 거기다 이런 속성이 있다 보니까 가끔 SNS에서도 굉장히 감동적이거나 네, 누군가의 심금을 좀 올리는 어떤 글 네. 이런 좋은 것들 올라오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또 한 번씩 이렇게 그죠? 센세이션을 네. 받게 되는 경우들이 그죠? 좀 있기도 한 것 같긴 합니다. SNS 세계는 기본적으로는 진실한 세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사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SNS에 그냥 단순히 정보 올리는 건 그래도 좀 이해는 갑니다. 간혹은 SNS에 마치 글의 형식이 일기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내를 되게 진정성 있게 막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면 저는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일기를 어떻게 남 보는 데서 써요. 그러면 이제 진실한 자기 대화는 안 되는 거죠. 이미 남이 볼 걸 염두에 두고 쓰다 보니까 애초부터 자기 검열이나 왜곡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이렇게 진실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SNS 세계에서는 실제 모습이 아니라 연출된 모습만 보여지는 경우가 많죠. 그 결과 좀 진심을 주고받는 소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바우만이 온라인상의 소통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뭔가 하면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SNS를 통해서 스스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별다른 고민 없이 SNS상에 자기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를 익명의 대중들한테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마치 그 기억나세요? 짐 캐리가 출연했던 영화 트루먼 쇼 있잖아요, 그죠? 그 영화 주인공이 스스로 되어가지고 그런 걸 찍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사적 비밀 공간을 없애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 결과 더더욱 자기를 성찰하고 음미하고 반성할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요컨대 현대인들은 SNS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더욱 많이 의식하게 되고 자기 자신한테는 덜 솔직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고독을 잃어버린 삶, 이런 걸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뭐 그렇다고 우리가 SNS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뭐 좀 그죠? 적당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다고 그 바우만이 SNS를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현대인들이 네. SNS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음. 어렵죠,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지나친 SNS로 인해서 고독의 시간마저 잃어버리지는 말았으면 합니다. 바우만의 지적처럼 현대인들은 고독의 시간을 잠시도 즐기지 못하고 SNS를 통해서 가벼운 외투를 치듯이 지저귀는 사이에 자신의 사적인 시간, 공간 이런 걸 지워버리고 또 자기가 만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독을 즐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에 그 고독마저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SNS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건 거니까. 네, 그렇죠. 네. 지나치게 뭐 SNS를 하는 것보단 가끔씩 고독의 시간, 네, 그렇죠. 이걸 그렇죠? 좀 가질 수 네. 있도록 하는 게 의미가 그렇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죠. SNS의 양이나 시간보다는 저는 그 이외에 고독의 시간을 얼마나 확보해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저희 막 휴대폰이 처음 막 출시되던 시절에 또 네. 광고로 유명했던 카페 중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뭐 이런 걸로 또 그쵸. 한번 유명했죠. 화제가 예. 됐었는데 SNS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잠시 좀 꺼두고 예. 고독을 좀 즐기는 여유가 좀 예. 있으면 좋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주 좋은 논평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두님부터. 예. 관계도 중요하지만 네. 때론 쉼과 재충전을 위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집시다. 네. 돈 벌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다. 네. 좋습니다. 예. 자유님. 네. 고독을 즐기는 자가 고통을 다스린다. 고독을 즐기는 자가 고통을 다스린다. 이번 주도 라임을 좀 맞추셨네요. 그죠? 고로 좀 이렇게 붙여보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오늘은 혼자라고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죠. 오늘 요즘은 혼밥족, 혼술족이 늘어나면서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혼자라는 느낌과 관련된 감정으로는 고독과 외로움이 있는데요.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감정입니다. 외로움이 관계의 단절이라면 고독은 세상과의 단절입니다. 따라서 외로움은 피해야 되는 감정이겠지만 고독의 감정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또 혼자라는 느낌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대인들은 SNS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SNS에 집중하면 할수록 외로움에서 벗어나기는커녕 고독할 기회만 놓치고 맙니다. 바우만의 지적처럼 현대인들은 고독의 시간을 잠시도 즐기지 못하고 SNS를 통해 자기의 사적인 시간과 공간을 지워버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SNS를 하시되 때때로 고독의 시간을 가질 필요는 반드시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47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